우리가 보통 그 기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아주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길을 걷다가 엄청 멋진 풍경을 보면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서 폴더에 딱 저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이 픽셀 하나하나 그대로 아주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된다고 믿는단 말이죠. 우리 머릿속의 기억도 약간 그럴 거라고 은연중에 가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을 그 오차없이 복제한 완벽한 원본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마치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처럼 우리 뇌도 똑같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뇌과학과 신경망의 아주 깊은 세계로 딱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그 카메라 비유는 진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 완전히 박살이 나죠.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게 될 뇌의 기억 시스템은 그 차갑고 완벽한 하드드라이브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끊임없이 덧칠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막 멋대로 상상력까지 발휘하는 아주 혼란스럽고도 천재적인 화가에 가깝습니다. 오, 천재적인 화가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 기억이란 게 과거 어느 시점에 딱 박제된 유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면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역동적인 생태계 그 자체니까요. 와, 생태계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늘 배움에 목말라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이면을 파헤치기 좋아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며 겪은 수많은 일상들 있잖아요. 그 누군가와 나눈 대화라던가 길거리에서 맡은 커피 향기라던가 이 찰나의 경험들이 도대체 어떻게 증발하지 않고 평생 남는 지식으로 변하는 걸까요? 와, 그 질문이야말로 지금 현대 신경과학이 직면한 가장 아름답고도 복잡한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정말요? 네, 순간의 경험이 어떻게 영혼의 자아를 형성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아,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후경 박사님의 기억 동기화 모델 연구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나침반 삼아서 아주 깊은 탐구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우리의 뇌가 단순히 데이터를 구겨 넣는 창고가 아니라면 대체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단기적인 일화 기억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의미 기억으로 승화되는지 그 뇌과학적 연금술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먼저 우리 뇌 안에는 그 일하는 속도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커다란 기억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뇌는 정보 처리를 위해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시스템을 절묘하게 협력시키거든요. 상반된 시스템이요? 네, 하나는 아주 신속하게 작동하는 해마라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매우 느리고 완만하게 정보를 통합하는 대뇌피질입니다. 아, 해마랑 대뇌피질. 해마가 단 한 번에 스쳐가는 경험도 놓치지 않고 고화질로 즉각즉각 기록해두는 일종의 임시 메모장이라면요. 대뇌피질은 수많은 경험이 막 누적된 후에 거기서 공통된 패턴과 규칙만을 딱 뽑아내서 저장하는 거대한 장기 보관소라고 할 수 있죠. 속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한쪽은 빠릿빠릿하고 한쪽은 느긋하고요. 맞아요. 그 속도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그 빠릿빠릿한 메모장, 해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해마 안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기억을 처리하는 3단계의 핵심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나 귀를 통해서 살아온 자극이 들어오면요. 해마 내부의 세 가지 미세 영역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거든요. 순차적으로요? 네, 첫 번째 관문은 치상회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핵심 역할은 패턴 분리입니다. 패턴을 분리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제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랑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는 식당도 같고 메뉴도 같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엔 똑같죠?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슷한 정보란 말이죠. 하지만 치상회의 신경세포들은 이 비슷해 보이는 두 경험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극대화합니다. 아, 차이를 일부러 막 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서로 절대 겹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서랍에 딱딱 나눠 담는 거죠. 이게 바로 패턴 분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치상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뒤죽박죽 섞여버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지기가 아주 깐깐하네요. 그럼 이 기능이 노화나 특정 정신질환에 저하되면 심각한 기억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일상의 해상도가 확 떨어지는 셈이죠.
치상회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분류된 정보는 두 번째 단계인 CA3라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CA3요. 여기선 뭘 하나요? 이곳의 주특기는 아까 그 분류와는 정반대인 패턴 완성입니다. 분리했다가 다시 완성한다고요? 좀 헷갈리는데요. CA3 영역의 뉴런들은 서로 아주 촘촘하고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편적인 단서 하나만 딱 주어져도 과거의 전체 경험 네트워크를 순간적으로 쫙 펼쳐서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 완전 스마트폰 키보드의 자동 완성 기능이랑 똑같네요. 오, 어떻게 그런 비유를? 제가 검색창에 스타라는 두 글자만 쳐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스타벅스, 스타워즈 막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맞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옛날 향수 냄새만 아주 살짝 맡아도 그 향수를 뿌렸던 장소나 사람, 그때 감정까지 추억 전체가 통째로 막 딸려오는 거. 그게 바로 이 CA3의 패턴 완성 덕분인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향기라는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뉴런 그물망 전체를 일제히 점화시키는 원리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정보들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CA1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CA1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시간연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파편화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예쁘게 엮어서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헤어졌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있는 서사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분리하고 완성하고 마지막엔 시간순으로 이야기까지 만들어준다. 해마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정말 바쁜 곳이죠. 그런데 매일 겪는 이 수많은 일상들이 막 전부 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제 점심 때 반찬으로 뭘 먹었는지 저는 벌써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쵸? 뇌가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버릴지 결정하는 특별한 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도장의 정체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아, 도파민이요? 새롭고 흥미롭거나 아니면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자극을 딱 받으면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네네. 이 도파민이 해마 뉴런의 연결 부위에 일종의 시냅스 태그를 남겨요. 시냅스 태그요? 그러니까 약간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긋는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생존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장기 기억으로 단단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화학적 과정이죠. 오, 꼬리표. 네, 이 태그가 붙은 기억들은 나중에 뇌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과정, 즉 공고화의 임계값이 훅 낮아져서요. 훨씬 쉽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와, 뇌가 스스로 중요도를 막 평가해서 VIP 태그를 달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VIP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마에서 꼼꼼하게 처리되고 VIP 태그까지 딱 붙은 단기적인 일화 기억들이 대뇌피질로 넘어가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뇌피질은 해마와 다르게 수천억 개의 뉴런이 자율적으로 진동하는 아주 거대한 자기조직화 신경망이거든요. 신경망이요? 해마가 예를 들어 2026년 8월 9일 점심에 길모퉁이 식당에서 비 오는 걸 보면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계속 피질로 넘겨준다고 해보죠. 네, 엄청 구체적이네요. 그런데 대뇌피질은 이걸 절대로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시공간 정보나 좀 사소한 맥락은 다 탈색시켜버리죠. 네, 탈색을 시켜요. 그러니까 날짜나 장소 같은 껍데기는 다 버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그 수백 번의 비슷한 경험들을 막 겹쳐보면서 공통된 본질만 쏙 추출합니다. 아, 본질만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국물이나 구운 빵이 생각난다. 혹은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간다 같은 아주 보편적인 법칙, 즉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 기억만을 남기는 거죠. 와, 구체적이고 아주 사적인 일기장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백과사전으로 변하는 과정이군요. 정말 아름다운 변환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건가요? 해마랑 대뇌피질은 뇌 안에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대뇌피질 안에서도 시각을 처리하는 곳이랑 청각을 처리하는 곳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흩어진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하나의 기억으로 확 묶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매혹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상이라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작은 구조물입니다. 시상이요? 네, 이 시상은 뇌 전체 신경망의 마스터 클럭, 즉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뇌 전역에 막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제각각 놀지 않고 특정한 박자를 딱 맞춰서 동시에 발화하도록 이끌죠. 아, 지휘자처럼요? 네, 이 신경 동기화 현상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명은 규모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나뉘면서 뇌 전체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공명이라 뭔가 주파수가 딱 맞는다는 느낌이네요. 그럼 1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국소적 공명입니다. 아주 인접한 동네 뉴런들끼리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동네 뉴런들끼리요? 단일 뉴런 하나의 전기 신호는 너무 약해서 피질 전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인접한 수만 개의 뉴런이 동일한 주파수로 동시에 발화하면 피질 아래까지 뚫고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파동이 생깁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강강술래 춤이랑 똑같네요. 오, 관광술래. 콘데더 그냥 땅을 구르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힘도 없잖아요. 근데 수천 명이 둥글게 손을 꽉 맞잡고 똑같은 박자에 맞춰서 일제히 발을 쿵쿵 구르면 땅이 막 지진 난 것처럼 쿵쾅거리면서 울리잖아요. 맞아요. 뇌 속의 뉴런들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동기화해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아주 생동감 넘치는 완벽한 비유네요. 그리고 이 강강술래의 형태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랑 잘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각성 상태일 때는 뇌가 엄청나게 다중병렬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도 막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바쁘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파동으로 크게 뭉치지 않고 자잘하게 쪼개져서 고주파인 베타파나 감마파로 진동합니다. 아, 자잘하게 쪼개지는군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모래알을 확 흩뿌렸을 때 수많은 작은 잔물결이 동시에 이는 것처럼요. 반대로 깊은 수면 시에는 뇌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서파, 즉 커다란 델타파로 진동하면서 호수 전체가 통째로 출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와, 깨어있을 땐 잔물결, 잘 땐 거대한 파도. 시각적으로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인접한 동대 뉴런들끼리 뭉치는 게 1단계라면 서로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끼리 뭉치는 2단계, 지역적 공명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동대를 넘어서 대도시들을 연결하려면 당연히 고속도로가 필요하겠죠? 뇌에서는 백질 다발이라는 신경섬유들이 그 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백질 다발이요? 시상은 이 고속도로들의 교차점에서 신호가 오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율하죠. 어떻게 조율하나요? 예를 들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랑 감정의 중심인 편도체를 이어주는 갈고리 다발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네. 화가 나서 감정이 막 폭주하려 할 때 시상이 이 다발을 통해서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주파수를 딱 맞춰주면 이성이 감정을 싹 조율하게 되는 겁니다. 우와, 세상에. 제가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욱할 때는 제 뇌 속의 그 갈고리 다발 고속도로에서 시상이 신호등 제어를 제대로 못 해준 거였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랑 말하는 영역을 이어주는 다발도 다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추는 거겠죠. 그럼 동네 대도시를 넘어선 마지막 3단계 전반적 공명은 뇌 전체가 통째로 하나로 묶이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3단계 전반적 공명은 사실 신경과학계의 엄청난 오랜 난제인 결합 문제를 시상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줍니다. 결합 문제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눈앞에서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를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불꽃놀이요? 화려한 색채와 모양은 뇌의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펑 하는 폭발음은 양옆의 청각 피질에서, 그리고 그때 느끼는 경외감은 변연계에서 제각각 따로따로 분산되어서 처리됩니다. 아, 부위별로 다 따로따로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조각난 파편으로 절대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꽃이 터지는 아름다운 3차원의 한순간으로 완벽하게 통합해서 인식하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뇌 영역들이 어떻게 이걸 하나의 찰나로 묶어내느냐, 이게 바로 결합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영상 따로 소리 따로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찰나가 통째로 딱 묶여서 경험되니까요. 그걸 시상이 해결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밀리초 단위, 즉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뇌 전역에 퍼진 10억 개 뉴런의 발화 시점을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상의 지휘 아래 정확히 같은 밀리초에 발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인식하는 거죠. 와, 저는 이 대목에서 그 깊은 산속 사찰에 있는 거대한 범종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범종이요?
네, 고요한 산사에서 범종을 딱 한 번 치면 그 웅장한 종소리의 파동이 온 산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나뭇잎도 흔들고 막 공기도 진동시키잖아요. 네, 아주 멋진 광경이죠. 시상이 뇌 한가운데서 그 범종을 치면 막 흩어져 있던 시각, 청각, 감정의 조각들이 그 하나의 파동 아래 일제히 묶이면서 통합된 하나의 의식적인 찰나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 범종 소리가 뇌 전체를 휩쓰는 그 순간 정보의 파편들이 비로소 우리의 온전한 의식으로 탄생하는 셈이죠. 와, 소름 돋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깨어있을 때 해마에 열심히 모아둔 이 단기 일화 기억들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데네피질이라는 거대한 장기 보관소로 연구이사를 가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스며들듯이 알아서 넘어가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경이로운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잠든 서파 수면 단계입니다. 서파 수면이요? 깊은 잠이네요. 네, 외부 감각이 완전히 차단된 깊은 밤에 우리 뇌에서는 세 가지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진 뇌파들이 정밀하게 계산된 안무처럼 환상적인 삼중결합을 만들어냅니다. 뇌파들의 정밀한 춤이 시작되는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해보시죠. 대뇌피질을 아주 거대하고 넓은 아스팔트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시죠. 이 고속도로 위로는 평소 0.1에서 1헤르츠의 아주 느린 서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속도로 신호등 같은 거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대뇌피질 고속도로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탁 켜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번엔 시상에서 수면 방추파라는 12에서 14헤르츠의 고속버스가 출발합니다. 고속버스요? 네, 이 버스가 대뇌피질 정류장에 딱 멈춰서면 피질 유론의 문을 활짝 열고 칼슘 이온을 밀어넣습니다. 아, 문을 열어주는군요. 화학적으로 기억이 들어갈 수 있는 가소성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 신호가 파란불이 되자마자 수면 방추파라는 고속버스가 정류장에 탁 도착해서 문을 활짝 엽니다. 창문이 열렸네요. 그럼 그 열린 버스에 도대체 누가 타는 건가요? 바로 해마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이죠. 아, 승객들이군요. 해마는 낮 동안 수집한 방대한 기억들을 140에서 250헤르츠라는 엄청난 고주파인 리플파로 꽉꽉 압축해 놓습니다. 꽉꽉 압축을 한다고요? 낮에 겪었던 경험을 한 10배에서 20배 속도로 빨리 감게 하듯이 압축해 놓은 아주 고밀도의 승객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뇌피질의 신호가 탁 떨어지고 시상의 버스가 문을 열면 해마에서 압축대기 중이던 오늘 하루의 기억 승객들이 그 버스에 잽싸게 올라타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면 방추파 버스에 올라탄 그 고주파 리플파 승객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대뇌피질의 갓 목적지로 흩어져 내립니다. 목적지로요? 시각 기억은 시각 피질로 가고 청각 기억은 청각 피질로 가서 기존의 거대한 의미 기억 신경망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하죠. 와, 이렇게 연약했던 단기 일화 기억이 튼튼한 장기 의미 기억으로 완전히 이사하게 된 겁니다. 고속도로 신호, 버스 도착, 그리고 승객 탑승. 이 3박자의 타이밍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져야만 기억이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예술적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밀한 위상결합의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요? 대표적인 예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환자들의 뇌파를 분석해보면요. 압축된 승객인 리플파랑 도착하는 버스인 수면 방추파의 타이밍이 완전히 엇갈려 있습니다. 아, 버스 문이 닫힌 뒤에 승객이 도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승객이 버스에 타질 못하니까 새로운 기억이 피질로 이사가지 못하고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안타깝네요. 결국 옛날에 저장된 장기 기억은 생생한데 방금 전에 밥을 먹은 단기 기억은 전혀 유지하지 못하는 기억 파편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과 자아유지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게 분자 단위로 딱 증명되다니. 잠을 막 줄여가며 일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수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네,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뇌로 무사히 이사간 기억에 대해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버스를 타고 대뇌피질에 한번 잘 저장된 기억은 마치 컴퓨터 워드 파일에 읽기 전용을 걸어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벽한 원본 파일로 남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딱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 고정된 원본 파일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원본이 없다고요. 네, 기억은 우리가 서랍에서 탁 꺼내볼 때마다 마치 열을 가한 액체처럼 녹아내려서 변형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진입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원래 있던 기억의 금고문이 덜컥 열리면서 그 원본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에릭 켄달의 연구가 이를 확실히 증명했죠.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때 뉴런의 핵 안에서는 기존의 단백질 구조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다시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헛싸? 단백질 구조가 허물어진다고요? 즉, 기억을 다시 저장하는 재공고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해요. 와, 기억이 회상되어서 아주 말랑말랑하게 불안정해진 그 짧은 틈새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 지금 새로 알게 된 사실, 현재의 분위기가 옛날 기억의 파동과 확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뇌는 이 새롭게 덧칠된 편집본을 다시 원래 자리에 저장하는 거죠. 맙소사. 그럼 제가 지금 진짜라고 막 굳게 믿고 있는 10년 전 첫사랑의 기억은 10년 전의 그 순수한 원본이 아니라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제 기분에 맞춰서 멋대로 윤색하고 재편집한 복사본의 복사본의 복사본이라는 거네요. 씁쓸하게 들리시겠지만 신경과학적으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와, 약간 배신감 드는데요. 하지만 이 기억의 재편집 메커니즘은 정신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치유의 가치를 지닙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끔찍한 트라우마 기억도 회상할 때는 잠깐 말랑말랑하게 녹아내리니까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환자가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공포 기억을 회상하도록 유도해서 기억을 일단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네네. 이때 열리는 미세한 가소성의 창을 이용해서 특정 약물을 투여하거나 심리적 개입을 하면요, 그 공포 감정을 유발하는 단백질 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와, 공포 감정 자체를 차단한다고요? 즉, 사건을 대한 사실적인 기억은 남겨두되 끔찍한 공포 감정이 다시 재공고화되는 것을 분자 수준에서 딱 끊어내는 치료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죠. 생물학적 취약점을 오일을 이용해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그 생물학적인 취약점이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질문들을 뉴런으로 증명하는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이 기억 동기화 모델은 세 가지 위대한 철학적 관점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말했던 유명한 백지설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백지설이 틀렸다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로 태어나서 경험을 하나하나 그려놓는 게 아니었나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죠? 새로운 일화기억이 대뇌 피질에 정착하려면 이미 피질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의미기억이라는 옷고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옷걸이요. 기존 지식 네트워크와 주파수가 공명해야만 새로운 정보가 찰칵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단순한 비류가 아니라 완전한 뉴런의 물리적 법칙인 셈이죠. 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없으면 새로운 경험도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린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철학적 연결은 뭔가요? 역사학자 E.H. 카이의 아주 유명한 명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아, 현재의 역사다. 앞서 우리가 기억의 재편집을 이야기했잖아요. 뇌 속의 과거 기억은 박물관에 고정된 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네. 현재 나의 시상과 피질이 어떤 주파수로 동기화되어 있느냐, 즉 현재의 내 상태와 동기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는 매번 새롭게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겁니다. 와, 철학자들의 직관이 뇌파 연구로 딱 증명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조한 현존재의 시간성입니다. 현존재의 시간성이요? 이건 좀 어렵네요. 우리의 뇌가 밤마다 굳이 그 복잡한 삼중결합을 통해서 일화를 의미기억으로 바꾸고 회상할 때마다 기억을 막 재편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당연히 과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뇌의 진짜 목적은 과거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뇌는 과거의 조각들을 재구성해서 현재의 맥락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를 향해 자신을 기획하고 투사하기 위해서 기억 시스템을 돌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억은 어제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일이라는 생존을 향해 맞춰져 있는 무기였군요.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자아의 연속성을 딱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닷이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리의 뇌는 그저 눈에 보이는 정보를 꾹꾹 눌러 담는 죽어있는 창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뇌는 시상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아래 수십억 개의 감각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공명시키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고속도로로 확 열어 기억을 영구적인 지혜로 이동시키며 매일매일 지금의 내 모습에 맞게 과거를 끊임없이 재편집하는 가장 역동적인 연금술사였습니다. 네, 상처받은 어제의 나를 유연하게 막 재해석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위대한 뇌의 재구성 작업 덕분에 우리는 건강한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연구를 함께 파헤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건가요? 오프닝에서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 이야기를 했었죠. 생물학적인 우리의 뇌는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현재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재편집하고 때로는 그냥 망각하고 덧칠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게끔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메신저의 모든 대화가 텍스트로 남고 모든 순간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고 차가운 디지털 사진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의 자아와 기억의 치유력은 앞으로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잊을 권리 그리고 내 마음대로 추억을 좀 아름답게 미화하면서 상처를 아물게 할 권리라는 뇌의 가장 위대한 본성적 치유 능력을 이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스마트폰 기록들 때문에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거리의 풍경과 그 찰나의 순간들이 오늘 밤 깊은 수면의 고속도로를 타고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답고 유연한 의미 기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위대한 화가가 오늘도 마음껏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예쁘게 그릴 수 있게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깊이 잠드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